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좀 묻혔다고 할까요? 질문을 잘하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적합한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에요.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홍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혜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동아 정혜연입니다. 어땠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뭐 무난하게 이 TV 토론회가 대선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 정 기자는 TV 토론 보셨어요, 혹시? 지금 기억에 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2012년 대선 때. 네. 그때도 상당히 좀 거의 1대1 대결이었으니까 치열한 선거였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치러진 2017년 대선도 TV 토론에 대한 열기가 꽤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꿨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고 SNS가 없고 또 유튜브가 없을 때는 대선 후보의 어떤 활동이나 대선 후보의 그 공약, 비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TV 토론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 요약 정리된 이 대선 후보의 국정 비전을 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TV 토론의 비중이 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른 것은 뭐 그 SNS든 아니면 유튜브든 이런 것은 혼자, 대선 후보 혼자서 자신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에요. 더더군다나 뭐 물론 뭐 댓글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평가예요. 저 사람이 되게 준비가 된 후보구나. 저 사람이 공약을 좋은 걸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있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적합한가 이런 걸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합동 TV 토론입니다. 그래서 TV 토론의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TV 토론이 거듭될수록 뭔가 이 당락의 그 윤곽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회를 각 후보들이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공약을 외우고 또 어떤 애티튜드로 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하실 텐데 네. 얼마나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TV 토론에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들 보면 내용은 일단 기본이에요. 내용이 좋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보다는 톤과 매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신뢰감 있게 들어주면 그건 플러스가 되는데 톤과 매너에서 조금 그 감점을 받으면 오히려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이런 그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상대 후보와 어떤 대화하는 이 톤과 매너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이 TV 토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누구를 찍겠다라고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TV 토론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대선은 약간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7일부터 9일까지 2030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TV 토론이 대선 후보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8.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여론이 중요한데 TV 토론의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TV 토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들은 상당히 좀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는요, 대역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대역은 이제 같은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을, 안철수 후보는 안 후보랑 같이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이 최이배 전 의원을 이 대역까지 쓸 정도니까 얼마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 신경을 쏟고 있는지
좀 잘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3프로 TV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들이 다 나오셔서 네.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하시고 네. 그것도 조회수가 되게 몇백만씩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TV 토론회가 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대선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것은 활발했는데 유독 TV 토론은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1인 그 원맨쇼 비슷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상대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동 TV 토론,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가 함께 나와서 서로 그 문답을 주고받는 이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졌지만 TV 토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심판하시기 전에 TV 토론에 비친 이 각 후보들의 장단점을 한번 채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 이번에는요, 이 90년대생의 어떤 정치와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신동아 이현준입니다. 이 기자는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나요?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네. 장관들이 막 수없이 많이 바뀌었. 특히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이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네. 3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장관이라. 근데 사실 현장에서 불만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장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유, 이게 참 흥미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시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총리나 장관으로서 역할을 나름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무난하게 또는 성과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의 측면일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정치 역학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유은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포지션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유은혜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이게 좀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그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한 3대 세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혹시 뭔지 생각나세요? 글쎄요, 586 운동권 세대. 맞습니다. 옛날 이제 386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지금 정치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586 세대가 있죠. 유은혜 장관이 성균관대 81학번 출신, 586의 이제 리더격이죠. 근데 그런 점도 하나가 물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은혜 장관의 이제 정치 이력 중에 과거에 고 김근태 의원의 이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는 김근태 의원을 이렇게 따르고 또 함께 해왔던 이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민주평화연대라는 세력인데 이 민평련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은혜 장관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받들고 있는 이게 3대 축이 하나는 부산 친노 친문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이 있고요. 또 386 세력이 있고요. 유은혜 의원은 386이기도 하고 민평련 출신이기도 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세 세력의 두 세력에 겹쳐 있는 분이니까 상당히 좀 롱런할 수 있는 무난한 성품,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고 또 정치적 이 포지션도 좋다 보니까 이 롱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좀 궁금한 게 2020년에 총선 때 영선의 그 신분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의원 자체가 많이 없는데 그 청년인데다가 또 여성이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그 입지가 굉장히 국권에서 이게 굉장히 더 성장할 거라고 속된 말로 좀 묻혔다고 할까요? 무슨 일이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정치 활동이 좀 뜸하죠. 저는 이제 그것을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에는 당시 당대표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영입을 해서 송파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느냐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개 또는 뭐 친이, 친박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친홍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떨어지고 윤석열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의원과 가까웠던 배현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당직에서 또는 선대위 직책에서 좀 소외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지역구가 확실하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아우르는 이 진영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친소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팀을 꾸릴 거냐. 이럴 때는 이 배현진 의원도 발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약간 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못 나가는 것처럼 비치지만 앞으로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의원으로 활약을 한다라면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그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